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완연한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수확의 계절이고 밥상이 좀 풍성해져야 될 것 같아. 밥상이 좀 횡하네 라는 생각하신 분들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 배추값이 금값이라서요. 식당에서 김치 밑반찬을 내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나 살펴보니까 올해 폭염과 가뭄이 많았잖아요. 그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 위기 같은 게 일상에서 좀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정말로 이 피부로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환경 보호를 좀 소홀히 한 게 아니었나 걱정도 되고요.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배춧값뿐만 아니라 과일값도 거의 뭐 금값이다. 그쵸. 그래서 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속이 타는 건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사과 하나 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쌀까 생각해 보면 이게 네. 기후 위기를 우리가 느끼는 이 금값의 이 지표다.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과를 하나 사면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환경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반성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 뭐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 지구촌 어딘가에 산사태가 났다, 홍수가 났다 맞아요. 이런 뉴스를 들어도 그냥 남의 일이구나 생각했는데 먼 얘기다. 사상 유례 없는 올 여름을 겪고 나니까 이거는 나의 일이구나. 맞아. 그래서 늦었지만 나도 환경보호에 조금 나서야 되겠다. 근데 네.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MZ코 분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MZ코. 방금 그 말씀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MZ MZ는 알겠는데 MZ코 이거 잘못한 거 이거 뭐예요, MZ코가? 네. 문화 전반을 주도하는 MZ세대는 알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환경을 뜻하는 에코를 넣어서 합해진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젊은 세대들. 기특하네. 근데 기특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환경보호에 진심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나 처음 들었어요, 진짜. 아니 MZ들이 무슨 환경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매년 좀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몸으로 매년 체감을 하면서요. 다들 이렇게 기후 변화 또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40여 개국 2만 8천여 명의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해서 생계비 실업 문제 다음으로 그러니까 3순위의 걱정거리로 꼽았다는 겁니다. 이 걱정이 큰 만큼 대응도 했는데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요. 이렇게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우리 지역의 MZ코 세대 3인방을 모셔서 그들만의 환경 보호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 세 분이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부터 들어보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과 여행을 사랑하는 댄싱 히피 이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댄싱 히피라고 말씀해 주신 느낌이 다 외모에서부터 느껴집니다. 자연도 사랑하고 여행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행은 어떤 여행을 주로 하시는지. 네, 저는 단출하게 배낭을 꾸려서 자연과 가깝고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나라로 떠나는 여행을 즐기는데요. 네. 그렇게 여행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존재들 그리고 다양한 풍경들이 제 가치관의 변화를 많이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치관 그리고 윤리의식의 변화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댄싱 히피 이선민 씨 이야기 잠시 뒤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옆에 계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폐 조화를 업사이클링해서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는 홍약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폐 조화가 굉장한 아이디어 제품으로 변신을 할 것 같은데 이 스토리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옆에 계신 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버려지는 한복으로 가방과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는 한복 업사이클링 전문 기업을 운영하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약간 한복 같은 치마를 입고 오셔가지고 눈에 굉장히 띄는데 그러면
버려지는 한복으로 오늘 입고 오신 것처럼 예쁜 한복이 재탄생하는 건가요? 한복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앞치마와 같은 의류가 되기도 오. 하고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작은 소품이 되기도 합니다. 꼭 한복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맞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네요. 네. 세 분도 다양해요. 예. 자연을 사랑하는 댄싱 히피부터 네. 또 패조와 한복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전문가 세 분이 나온 거잖아요. 정말 이 MZ코 세대들 중에서도 환경을 너무나 사랑하는 세 분인데 저는 이 젊은 세대 분들이 어떻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우리 펌이 너무 잘 나왔다. 히피 펌이 우리 댄싱 히피 우리 선민 씨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 인도에 여행을 한 게 그 환경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인도 여행이. 네, 그 북부의 리시케시라는 지역에서 현지인 친구들 2명을 알게 됐고 네. 그 친구들과 3주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삶에 스며든 게 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어요. 인도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3주 네. 동안 지내면서. 우선 환경을 바라보고 동물들을 대하는 자세가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정말 상반되는 그런 자세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 환경 인식이 새롭게 제고가 됐습니다. 우리 이민지 씨는 모태 환경보호갑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인도발 환경보호가 여기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처음부터 환경에 관한 제품을 만들고자 한 건 아니었고요. 네. 잊혀져가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이게 한복을 다루다 보니까 한복이 버려지는 상황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됐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손을 써야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환경과 전통을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이야기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복이 환경에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몰랐는데. 그러게요. 뭐 자연 염색하고 이러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천연 염색이나 자연 염색으로 되는 한복은 정말 극소수에 달하고요.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천연 염색하면 조금 다소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많이 입는 한복 같은 경우에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거나 플라스틱 와이어들이 섞여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소각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의류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4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 의류는 우리가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한복은 수출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사이클링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복은 버려지게 되면 다 소각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나라로 보낼 수 없는 것도 참 큰 문제이긴 하네요. 그죠? 그럼 우리 중간에 앉아있는 우리 홍약슬 씨는 어떻게 환경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원래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코로나 때 네. 환경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는데 일단 코로나 때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네. 집콕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공장이 문을 닫고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어두웠던 상하이 하늘이 다시 푸르러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탁했던 베네치아의 물이 색깔이. 맑아지고 네,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런 봤어요. 식으로 이제 되게 비교를 해놓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머리를 띵 맞은 듯한 이게 환경 보호가 남일이 아니구나,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되게 가깝게 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에서 아이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요, 그 베네치아 사진 저도 봤거든요. 네. 이제 환경이라는 게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다. 네. 이제 인간의 손을 덜 타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얘기해 주신 분 중에 2분이나 업사이클링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거를 재활용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보통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 재활용, 뭐 리사이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재활용과 재활용,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는지 우리 MZ코 세대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민지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우선 그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쉽게 말해서 유리병을 예시로 들면요. 유리병을 깨끗이 씻고 다시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들면 리사이클링, 재활용이 되고요. 거의 소재가 동일시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탄생을 한다면 리사이클링이 되지만 유리병을 만약에 쪼개서 키링을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또 하나의 가치가 더해지고 다른 원자재가 붙기 시작하면 업사이클링, 한 단계 더 높은
높은 품목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업사이클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복이 좀 더 예쁜 한복으로 탄생을 하면 그거는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인 거고 한복이 뭐 앞치마라던가 아예 다른 품목으로 바뀌게 되면 업사이클링, 재활용이 되는 거군요. 이게 또 예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저희가 귀에 쏙쏙 박히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알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이 세대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사실 놀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하니까 다른 문제에도 다 관심을 가질 법한데 요즘 어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환경보호, 기후변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을까에 대한 의문을 아마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게 되셨을 것 같아요. 이선미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세대들이 네. 기후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최근의 일을 예로 들어보면 네. 추석 때 유례없는 폭염특보가 있었죠. 맞아요. 너무 네. 더웠어요. 그리고 또 난데없는 스콜성 소나기,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과값, 그리고 야채값 폭등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건강, 식량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선민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이제 환경을 또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궁금한 게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환경에 좀 관심이 많나요? 네, 감사하게도 제 주변 네. 분들은 이렇게 환경 인식에 어느 정도 이제 깨어 있는 분들이 오.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제가 옆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자, 우리 환경을 조금 지키는데 한번 같이 힘을 써보지 해볼래? 않을래? 이렇게 제안하면. 네, 그렇게 하기 전에 오. 네, 하기 미니멀리스트나 아니면은 레스 웨이스트를 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행주를 직접 소창 행주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네, 또는 일회용품 커피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텀블러를 꼭 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선민 씨가 올가을에 폭염이 있었잖아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흰머리 지긋하신 분들도 아이고 내 머리털 나고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맞아요. 그래서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면서 정말 환경분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MZ코 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댄싱 히피 이선민 씨랑 얘기 나눠볼 텐데요. 댄싱 히피는 저희가 댄싱 얘기 못 들었어요. 맞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배낭여행자 얘기만 들었거든요. 춤추시는 분인가요? 네. 저는 사회적인 문제 또는 세상의 다양한 이면들에 조금 초점을 두고 그것을 춤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안무가 겸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전통 예술 악가무 장르가 다 모여서 네. 매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전통하는 요즘 사람들 트레덜반이라는 단체의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 9월에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무용 음성 해설가로 첫 발을 떼기도 했습니다. 다 좀 안무가 트레덜반의 리더, 무용가는 다 알겠는데 무용 음성 해설가는 제가 조금 낯선 용어여가지고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용 음성 해설가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에 적용되는 시각적인 장치들 있죠. 의상, 조명, 그리고 무대 세트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해설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무용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들을 수 있게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춤하고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춤추는 무대에서 이 환경에 해를 끼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사실 공연 예술 같은 경우도 불이 켜지면은 이제 조명을 한 번에 봤다가 불이 꺼지자마자 이렇게 쉽게 발화되는 그 공연 예술 작품 자체로서도 좀 일회성을 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에너지, 식품, 운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연 예술이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공연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소품들도 쓰고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도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근데 이게 공연할 때 꼭 필요한 일회용품 맞아.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다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회성 용품들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체해봤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공연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했어요. 네.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첫 번째는 공연 의상인데요. 의상. 공연 의상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의 주제에 맞게 매번 새로 제작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 그 네. 야채 마켓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세컨핸드숍, 렌탈샵을 이용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의상을 대처를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무대 세트의 경우에요. 무대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직접이요? 네, 필요한 나무나 아니면 나무 밑둥 같은 경우는 제가 숲에 가서 직접 가지고 와요. 네. 버려진 나무들 그리고 오. 베어져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을 가지고 목공소 또는 제재소 사장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네. 직접 제작을 하면서 이제 지역 발전에도 조금 기여를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브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브제 같은 경우에는 광목천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광목천 같은 경우는 자연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덜 부담스러운 소재거든요. 그리고 업사이클링이 용이한 소재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광목천. 자연스럽고 또 따뜻한 멋까지 가지고 네. 있으니까 네, 그 MZ코 세대로서의 그 멋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방금 들은 것처럼 의상이나 소품 같은 걸 대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 생각해 보니까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뭐 대체가 안 확성도 되죠.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죠? 때마침 그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제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 공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공연장에 이제 한 작품을 위해서 소모되는 그 전력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조명도 최소화하고 마이크도 한번 써보지 않는 걸로 해볼까? 마이크 없이. 마이크 없이 네. 어떻게? 공연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조명은 제가 직접 준비해간 전구 조명으로 전기를 잊지 않고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네, 직접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와.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주자들 에너지로 그걸 다 대체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었을 네. 거예요. 근데 공연장의 규모가 대극장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음향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극장이라서 이러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 딱 도착하면 찾는 거 있거든요. 뭐 브로셔 팜플렛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말씀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게 지류 리플렛 그리고 지류 팜플렛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서 직접 보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이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팜플렛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QR코드를 아이디어. 사용한 온라인 팜플렛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류 리플렛은 아예 사용을 제작을 안 하셨군요. 네, 저희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렇게나 앞장서고 또 제로 에너지, 제로 전기 공연을 이렇게 추구까지 하셨던 우리 이선민 씨의 공연 모습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저거 같은 경우는 손바닥보다 크기가 작은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걸 활용해서 플라스틱 소품 오브제. 만드셨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거는 아까 얘기한 나무를 가지고 맞아요. 이게 버려진 나무였겠죠? 네, 그래서 저렇게 무대 세트로 새 오. 탄생했습니다. 여긴 네, 이거는 저희 트레달반 팀인데요. 이제 네. 렌탈숍을 통해서 이제 렌탈한 의상들 그리고 재활용했던 저 어깨 견장 같은 것들. 견장도. 이거는 무대 조명을 확연히 줄인 거네요. 네,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면 저렇게 QR 코드를 통해서 팜플렛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건 제 공연 사진입니다. 보시면 조명을 최소화했고요. 네. 그리고 그 조명도 만드신 조명이 저기 지금도 걸려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제가 지금 안고 있는 저 오브제도 저기 안에 메밀 껍질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함께하는 아티스트 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저는 수평적 회의 과정을 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성경보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덜 칙칙한데
이 보면서 야, 정말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느껴지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하고 또 다르잖아요. 스태프들, 음향, 조명, 뭐 무대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흔쾌히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은 마지못해 그냥 하자니까 하셨나요? 어떻게? 그리고 또 같이 한 멤버들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 생각은 어땠어요? 반응은? 우선 그 멤버들의 반응은 저희 멤버들이 일단 수용하는데 상당히 열려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늘 공존하는 방법을 아는 멤버들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혹시 하고제비라는 말을 아시나요? 그렇죠. 네, 경상도 말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에 덤비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수용을 할 줄 알고 공존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고제비들, 네, 하고제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 제안에 있어서 흔쾌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멤버 자랑까지 하셨어요. 관객들 반응은 어땠어요? 막 너무 어둡다, 좀 꿀 좀 캐라 이런 반응 없었습니까? 저는 따로 공연 홍보에 있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보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다. 네, 그 말처럼 은근하게 네,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은근하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대 조도에서 느끼게끔.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좋은 일이고 다 좋은데 직접 이렇게 일회용품도 줄이고 뭐 소품도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참 별나다. 왜 저러냐 뭐 이런 쓴소리하는 분은 없을까요? 네, 맞아요. 네. 별나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너무 피곤하게 살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대부분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심으로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어느샌가부터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업 같은 거 많이 하시다 보면은 왠지 나는 이 댄싱 EP 이소민 씨랑 환경과 관련된 곡으로 좀 작업을 하고 싶어 이런 예술가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최근에 작년 그리고 올해 이숙현 작곡가님이 북극에 이제 펭귄의 목소리를 채취해온 그 녹음 파일을 구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사라져가는 자연의 소리들에 대한 이제 작품을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음악에 제가 손바닥보다 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오브제로 사용을 해서 제 움직임이 그리고 그 오브제를 사용한 그 소리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그런 협업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별나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막 찾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댄싱 EP 이소민 씨 평소에 나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거 실천하고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일상에서. 일상에서요. 우선 지금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 겨울 옷 같은 경우가 제 최대 고민이었어요. 부피가 크고. 네. 부피가 크고 그리고 동물성 소재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철칙을 하나를 세웠어요. 동물성 옷을 구매를 할 거면은 세컨핸드 숍을 무조건 통해서만 구매를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 철칙을 가지고 구매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다회용기 라고 하죠. 그 용기를 들고 가서 거기에 포장을 해오거나 아니면은 텀블러를 가지고 간 날이 아니면은 저는 커피를 좀 사 먹진 않아요. 텀블러가 없으면 커피를 마시지 어려운데. 않겠다. 네. 굉장한 철칙인데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은 어떤 것들이죠? 저거는 제가 빈 용기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만큼 리필숍에서 소분해 오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유팩, 테트라팩을 동사무소에 가져가서 휴지나 쓰레기 봉투로 이제 재순환 해오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제가 세컨핸드 숍에서 이제 옷을 구매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거는? 실생활에서 비누와 고체 치약을 사용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아예 사용을 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팔공산에서 이제 등산하다가 플로깅을 했던 사진들입니다. 플러깅까지도 실천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 사진 보면 저희가 또 나머지 MZ코 세대분들도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잘 실천하고 있다. 뭐 한 번씩 좀 얘기 들어볼까요? 약세 씨부터?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장바구니랑 텀블러 뭐 네. 이런 것들을 애용을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친환경 패키지로 어떻게 하면은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네, 사탕수수나 그다음에 뭐 옥수수 전분 같은 재질을 활용한 이런 패키징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영수증 같은 거를 받지 않는 것, 이렇게 네. 되게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씨는요? 저는 일단 저희가 공방을 하고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면 다들 사무실에 가면 일회용 컵을 그냥 커피를 담아서 주잖아요. 근데 그런 걸 최소화하려고 일단 업사이클링 소재로 된 컵들을 다 구비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버려지는 티백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종이 쓰레기가 없는 티백들로 따로 준비를 해놓고 그 끝에 달려있는 이렇게 조그마한 표식도 다 생분해 종이로 된 티백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일단 저는 제일 기본적인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실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저의 집, 설거지 비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딱딱딱딱 끊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낌이 우리 선민 씨는 일회용품을 막 팍팍 쓰거나 아니면 산 같은 데 이런 데 쓰레기 막 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 보신 적 없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속에서 이제 우려가 치밀 때도 있고요. 깜짝깜짝 놀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강요를 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조금 더 다정하게 다가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해서 강요보다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제가 대신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직접 알려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원래 남들 하는 것처럼 일회용품도 쓰고 뭐 하면은 편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맞아요. 불편하긴 하죠. 사실 안 불편하다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죠. 네. 하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정말 정말 꼭 필요하다 그리고 굳이 사야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삽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아유, 내가 뭐 요거 한다고 뭐 어떻게 지구가 달라지나 그런 생각 가진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바로 대놓고 말을 못 하더라도 방송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한 명의 완전한 사람보다 여러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있는 게 더 낫대요. 그래서 내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쉽고 간단한 것들부터 저희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익광고 캠페인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떨까요?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민 씨 따라서 은은하게. 스며들 것 같아요. 은은하게 그러면서 햇볕처럼. 주변 사람이 변해가는 거 보면 참 보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제일 보람을 느껴요? 이런 시도들을 이제 공연 예술에서 했을 때 같이 시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 더 열렸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햇살처럼 은은하게 자연 보호하고 환경 보호하고 기후 변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또 우리 이선민 씨를 통해서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MZ코 세대를 대표하는 두 번째 새활용 전문가 홍약슬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버려지는 조화로 아이디어 제품들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는 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이제 폐 조화를 가지고 수거부터 분리, 세척, 그리고 분쇄, 핸드메이드 제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화를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 그 다음에 잎 부분 이렇게 다 나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예 제품으로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뻐. 네, 이렇게 단일 제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부자재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랑 목걸이 어머. 그리고 팔찌 같은 것도 다 저희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네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조화인데 저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저는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일회용품들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럼 일회용품도 무슨 뭐 플라스틱 물병도 있고 일회 용기도 있고 있는데 폐 조화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 폐조화로 생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그렇죠.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병이나 페트병, 그다음에 병뚜껑으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이 플라스틱 조화에도 폐조화에도 플라스틱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업사이클링하는 부분도 이 폐조화의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똑같이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잎부분도 합성 섬유라서 또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분리 배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폐기가 될 경우에 이제 소각이 되면은 독성 물질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또 매립이 될 경우에는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들이 나와서 토양 오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국 그 오염 물질과 독성 물질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셔서 잘 모르셔가지고 많이 인지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을까를 연구 개발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업사이클링을 하는 거를 보시고 아 플라스틱 조화, 폐 조화도 이제 환경 오염이 될 수 있구나. 이것도 업사이클링 하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널리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폐 조화는 말 그대로 버려진 조화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재료비가 안 들 것 같아. 그것도 어떻게 돈 주고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버려진 거 가지고 오시나요? 일단 저희가 폐 조화를 이제 수거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80% 정도는 이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분들, 뭐 단체, 기관 이런 식으로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고 기부를 해주셔요. 그리고 20%는 저희가 성묘철 같을 때 직접 수거를 하러 다녀옵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직접 수거를 거의 한 80~90% 정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들 알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뭐 폐업을 하시거나 인테리어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직접 또 모으시거나 촬영용 쓰고 버리시는 거 같은 것들 모아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수거를 해오거나 그다음에 기부를 받거나 할 때 재료비가 완전 공짜는 아니고요. 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 상태에서 재료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드는 뭐 교통비라거나 그다음에 세척과 분리를 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핸드메이드 제작, 이런 것들이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비용이 든다. 네, 비용이 듭니다. 네. 아니, 왜 동사무소에는 저기 그 우유팩 주면 휴지 주잖아요. 네. 여기도 그 폐 조화 뭐 1kg 갖다 주면 목걸이 하나 이런 건 없나? 저희가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는데, 어머. 저희가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새 제품으로 바꿔드려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모읍시다. 네, 기부해주세요. 기부하러 가야 되겠네요, 진짜. 아니 그러면은 1년에 얼마 정도 양이 나올까요, 폐조화가?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는 이제 연간 100kg 이상 정도를 수거를 해서 업사이클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kg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네. 100kg, 200kg보다 훨씬 더 많은 조화가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치를 살펴보면은 조화의 90% 이상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수입되는 양이 그 무게만 5,000톤이 넘고 그 양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수입되어서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점을 인식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쓰시고 버리시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요즘에는 어떤 몰에 가거나 하면은 한 켠에 이렇게 조화 그 코너 같은 게 따로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폐 조화가 많이 생기면 홍약슬 씨 입장에서는 좋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안 되나? 좋다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저희가 이제 조화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폐 조화가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저희 브랜드가 사라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 조화가 이제 생산될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생산되지 않고 또 이 폐기를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업을 목표로 하시는 사장님은 처음 그러니까요. 정말 업사이클링 인상적이에요. 브랜드의 약간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화는 생산되고 출고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이 폐조화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은 환경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만들어지겠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그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거쳐서 이제 개발한 프로세스는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 플라스틱 부분에 이제 조화 플라스틱은 PE입니다. 그래서 좀 연질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녹이거나 이렇게 열을 가해서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유해가스나 이런 독성 물질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녹이거나 하지 않고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손에 닿지 않게 이렇게 보면은 만져도 조화의 알갱이가 느껴지진 않고 대신 보일 때 이렇게 비쳐 보이는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출이나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열 가지고 하는 걸 시도해봤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핸드메이드를 고집을 하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환경 오염을 업사이클링을 하면서 또 다른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가를 항상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물과 전기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면서 업사이클링 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폐조화가 어떻게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탄생하는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버려져 있는 조화를 저희가 조화 수거차를 성육길인가 보다. 이렇게 직접 수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수거를 저런 풍경 많이 보죠. 네, 엄청 많죠. 저도 차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해오는 장면이고 또 이렇게 세척 후에 분리해서 건조시킨 장면입니다. 아, 분리가 네, 중요하겠어요. 저희가 일일이 다 분리를 해서 저렇게 요거는 이제 저희가 분쇄를 해가지고 원재료를 만드는 거고 이랬는데 이랬다가 분리됐다가 어머 분쇄가 됐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쁜 제품으로 예쁘다. 만들어지는 걸 표현합니다. 어머머. 이런 건 이제 스마트톡이라는 제품이고 네. 휴대폰 뒤에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머. 키링, 그다음에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들이 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립톡으로 네, 탄생이 맞습니다. 되었고요. 어머 목걸이. 네이버 목걸이. 목걸이에요.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가 저희 컬러랑 맞아서 맞아요. 이렇게 클로버를 색깔도 많이 제작을 예쁘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진짜. 그러면 아까 물과 전기까지 최소화한다는 거 보니까 정말 재활용을 할 때 뭐 환경오염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건가요? 물론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은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새로운 제품을 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가장 핵심인 열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열을 여- 사용할 때. 네, 열을 사용할 때 이제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가장 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좀 힘겹게 노력을 해서 작년에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였어요? 네, 저희가 GWP 지수라고 지구온난화 지수로 계산한 것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간 20만 킬로그램 이상의 탄소 배출을 절감을 했습니다. 한국인 1인당 탄소 배출량이 1,150킬로그램인 걸 네. 감안하면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2024년에는 55만 킬로그램 이상을 목표로 이제 탄소 배출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극적인 조명을 조금 줄여보시면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라서 눈이 좀 찜찜해지실 수 있을 것 저희가 그래서 작업장 위치를 이제 햇살이 드듯 창문 바로 앞에다가 하고 저희가 저녁 시간에는 최대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 그냥 네, 쑥 던지신 진짜. 말인데 실천하고 그러네. 계셨어요. 그러네, 역시 다르네요. 정말 박수를 안 진짜. 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사이클링이 계속 하다 보니까 한복으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고 있는 이민지 씨 얘기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버려지는 한복들을 주로 수거를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복 대여점이나 한복 판매점, 포목점에서 그리고 한복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천과 그리고 버려지는 폐한복을 분기별로 수거를 해오고 있고요. 그 수거해온 한복을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않는 물세탁만으로 세탁을 하고 분해 과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복을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러면 몇 개쯤 소품이 나타나게 될지 탄생하게 될지. 저희 제일 인기가 많은 가방인데 이 가방도 밑에 보면 다 한복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가방이 한 치마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은 일반 의류랑 다르게 굉장히 재봉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자잘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재봉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품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원단을 자르잖아요. 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한복이 고유의 재봉선을 그대로 자른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에 맞춰서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한복이 많은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복을 언제 하느냐? 결혼할 때 신랑 신부들은 맞춤을 하고 나머지는 다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많지가 않은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돈을 쓸 때가 결혼식과 돌잔치. 맞아요. 네. 그때 되면 다들 저렴한 한복보다는 더 비싸고 좋은 한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요즘에는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기가 힘드니까 소장하기가 힘드니까 많이 대여가 이루어져요. 웨딩드레스를 입어 보셨을까요? 네. 웨딩드레스 입어 보시면 유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죠. 한복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정해져 있고 결혼이 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복은 유행이 계속 빠르게 바뀌고 어.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계속 한복은 생산이 되고 있고 근데 주변에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이 그 정도밖에 네.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수요는 없지만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새로운 그래서 디자인이 계속 나오는군요. 그리고 대여는 많은 사람들이 입다 보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확 커져요. 그렇죠. 근데 누가 대여할 때 오염된 옷을 입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옷을 입죠. 그러면 또 그 오염된 옷들은 다시 버려지고. 창고로 가게 돼 있고, 그럼 또 창고가 차면 다시 또 버려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순환인 거죠. 그럼 그런 쪽에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재료 구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무작정 서문시장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저희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좀 주시면 안 되냐, 기부를 좀 해주시면 안 되냐 해서 처음에는 좋게 기부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복주단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돈을 일정 적은 금액이라도 드리고 저희가 받아오는 형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한복 잘 안 입잖아요, MZ 세대들은. 뭐 입을 일도 없고 입으라고 해도 사실 명절 때도 이제는 뭐 안 입는데 어떻게 이 MZ 세대가 한복을 활용해서 새 제품을 만들 생각을 집어 했는지 한복을.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희 할머님이랑 고모님이 한복집을 오랫동안 해오셨었고 그래서 저는 일생에서 한복을 떼놓을 수가 없는 네. 한복 수저였거든요. 그래서 집에 항상 한복이 쌓여 있었고 한복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계셨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워낙 좋아해서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니고 항상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튀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요새 약간 K 문화 열풍. 때문에 많은 젊은 분들이 생활한복이라든지 아니면 액세서리, 한복과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많이 착용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복에 대해서 조금 눈을 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복을 좀 재활용을 그러니까. 하겠다는 생각은 또 좀 기벌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복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일상복에 비해서 당연히 불편하죠. 전통 의상이고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옷인데 편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 한복을 전통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으려면 이 한복이 그냥 의류의 형태가 아니라 액세서리라든지 가방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 전통 문화가 지속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 한복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자. 그래서 전통과 환경을 융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켜야겠지만 그걸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재활용을 시작하게 된 거네요. 어떻게 그 한복을 재활용한 제품 그 고객들 반응은 어떻게 괜찮습니까? 많이 팔리는 얘기예요. 요새는 조금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네. 요새는 한국도 많이 선호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저희가 이런 걸 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20대 여성분들 수요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K문화 때문에 해외 수출도 되게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시고 되게 뭐 재봉틀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뭐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한복이 폐조화보다는 재료 수급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판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사장님도 폐업이 목표십니까? 아니요, 저는 폐조화랑은 다르게 폐업이 목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는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나 전통은 우리가 잊혀져서는 안 될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저희가 응원을 하면서 그럼 재활용이 왜 필요한지 내 브랜드는 왜 지속되어야 하는지 우리 손님들에게 설명하듯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재활용이라고 하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면 한 단계 더 거쳐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더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너무 어렵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복을 업사이클링 하는 이유도 환경을 생각하고 전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지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느낌이 선생님 같았어요. 한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네? 강의를 혹시 하기도 하나요? 네, 저희는 제품도 판매를 하지만 제품 제작도 하지만 환경 교육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랑 환경이 융합된 융합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은 주로 누구에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성인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전통인과 환경이 섞여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도다 보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특이한 시도이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무드등이거든요. 이야. 우리는 괜찮다. 이거는 외국 파리에서 저희가 그 클래스 진행했을 때 사진이에요. 네. 전부 한국인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외국인분들, 외국인들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여행을 오셨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은 자기 바지를 어떻게 리사이클 하신 분 같은데? 저쪽도 빈티지 문화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야, 이렇게 예쁘다. 예쁜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건 거치대나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 무드 등으로 사용되는 거고 앞에는 스마트톡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행사장인데 네. 댕기도 여기- 보이고. 네, 맞아요. 저렇게 코스터나 우와. 앵마기 명태. 요거는 파리 저희 패션 박람회에서 진행했던 사진이에요. 예쁘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네. 가방이랑 약간 인기 같은 많았다. 가방.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네, 이거 맞아요. 봐요. 검색. 그래서 외국 바이어 분들이 본인들 선물 포장이나 특별한 그런 기념일에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세계적으로 좀 한복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라는 걸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 문화를 또 신기해하는 네. 외국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또 포장에 활용하고 싶은데 그럴 때 버려진 한복을 재활용한 보자기를 쓰면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영상에 빠져들었어요. 아까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님도 제가 수업을 듣는 걸 봤거든요. 맞아요.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그 나이가 실례지면 어떡해? 저는 25이고요. 네, 작년 어머나. 8월에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25살에 벌써 파리까지 진출하신 그러니까, 분이세요, 어머. 이분이. 아까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어떤 수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일 대표적인 클래스가 댕기 키링 만들기 클래스거든요. 네. 댕기가 그냥 단순히 장신구의 역할이 아니라 네. 정체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 장신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버려진 한복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더해서 한복 업사이클링 댕기 키링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파리에 너무 행운이게도 파리에 지금 한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샵에서 이런 클래스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먼저 제의를 주셨고 이번에 저희가 박람회 참가하는 김에 간 김에 클래스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댕기라는 한국 전통 문화적 가치도 알리면서 재활용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럼 아까 25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이 한복 재활용이 첫 직장이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직장이라고 하기엔 처음이고 이전에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긴 했는데 그래서 뭐 온라인 판매는 해온 경험이 있고요. 제대로 된 이런 직장은 처음인 거죠. 그러면 몇 살 때 그럼 대학교 다닐 때 혹시 전 20살 입학하고 바로 쇼핑몰을 시작을 하고 재학 이제, 중에? 네, 졸업하기 한 2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대학 졸업 전에 이미 창업과 돈, 그러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가족들 반응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정말 제가 축복받았게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은 항상 저한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세요. 지금도 당장 제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응원해 주실 분들이고요. 그래서 응원을 많이 받았죠, 가족들의. 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뭐든지 해봐라라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머, 너무 멋진 부모님이시다, 그죠? 예. 우리 옆에 우리 홍약슬 씨가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홍약슬 씨는 빠지셨나 봐. 폐 조화로 나 이렇게 재활용하는 그 일을 해볼 거야라고 했을 때 우리 가족들 뭐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라고 많이, 네,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지. 왜냐면 이제 조화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라는 지금도 그런 반응이 많고 하다 보니까 가장 지인들에게 알렸을 때 그걸 뭐 하는 건데 요즘 뭐 하고 다녀? 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계기로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가 심각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하시고 바이럴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네, 행사 같은 데 와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래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훌륭하신 분이네요. 지지 받으셨네. 인정치고 해봐요. 만약에 그거 약수 씨 입장이 돼가지고 아빠 나 이거 할래 해봐요. 나가라 그래야죠. 아니 새 조화로 뭐 한다고 해봐. 아빠 나 이거 폐 조화로 이렇게 예쁜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빠 생각은 어때? 와, 폐 조화가 이번 뭐라 하더나. 이런 반응일 것 같았거든요. 엄마 패볼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랄 거라고 대중들은 생각을 했고 네. 또 실제로도 주변에서는 그게 뭐지? 라고 이해조차 못했는데 지금은 스스로 홍보까지 해주는 네, 이 맞습니다. 상황이 왔을 때 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뭔가 이런 가치관이 전파되는 느낌이니까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되셨을지가 궁금해요. 일단 뭘 하는지를 아시니까 이제 네,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 또 이제 SNS로도 많이 알아주시고 이 전시나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가면은 봤던 나 저 브랜드 알아 나 뭐 하는지 알아 봤던 건데 알아봐 주실 때가 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저희 브랜드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폐 조화로 업사이클링하는 활동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네 해주실 때 굉장히 많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신제품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설레고 네, 두근거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가치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민지 씨도 그런 설레고 보람되고 이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항상 매번 제품을 보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게 아까 대기실에서 여기 선민 대표님께서도 저희 스마트 스토어 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람회를 나간다든지 그럴 때 특히 저희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류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한복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게 진짜 버려진 한복이 맞아요? 라고 질문을 주실 때 뭔가 내가 잘 만들었구나. 정말 뿌듯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하길 같습니다. 잘했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좀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한복 만든 제품을 뭐 이거 재봉틀로 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했을 때 좀 상처를 받으셨듯이 우리 폐 조화로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계신 약세 씨도 좀 상처되는 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직까지 재활용과 재활용의 이제 의미 차이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무조건적으로 좀 비판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버리는 거 아니냐, 썼던 거 아니냐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아직까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해서 뭐 하냐, 뭐가 도움이 되겠냐, 네, 좀 되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속상할 때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해서 뭐 하냐라고 했을 때 해서 뭐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죠. 자신 있게 네.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올해가 2달이나 남긴 했지만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나 이것만큼은 재활용 관련해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이민지 씨는 어떤? 저는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진출이 이번 연도 목표였어요. 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지 몰랐고 항상 크게 잡아놓은 목표였는데 이번에 파리와 뉴욕에 저희 제품이 입점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한 경험이었고 내년에는 좀 더 넓은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우리 홍약시 씨는 아까 되게 수치를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이거 나 진짜 잘했어라는 거 왠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정리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온라인으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 올해 목표로 잡았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나 그다음에 지역 행사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홍보 마케팅도 하고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고 그다음에 올해 목표는 이제 재활용 교육 관련해서 저희
저희도 강의를? 네, 강의 교육을 이제 확장을 한 것도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플라스틱 조화 문제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폐조화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합니다라는 교육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직접 분리를 해보고 손질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해보는 교육이다 보니까 환경 교육과 겸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 부분 굉장히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듣는 제가 다 신나가지고 정말 폐업하면 안 되지만 폐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오늘 초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선민 씨도 빠질 수 없죠. 올해 내가 참 재활용 관련해서 아니면 내가 업사이클링 또 친환경 관련해서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인으로서 일상생활이 아닌 공연장에서 또는 무대 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해본 게 정말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실 늘 화두가 되는 게 환경이잖아요. 네. 정말 요즘 그 기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돼, 지켜야 돼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사실 실천을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세 분이 오늘 그 MZ코 세대로 나왔잖아요, 대표로.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선민 씨부터. 저는 예술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파련습지라고 금호강에 있어요. 그 금호강 파련습지에는 400여 개의 희귀동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하는 수리부엉이 클럽이라는 클럽이 있거든요. 파련습지에 가서 수리부엉이를 직접 내 눈으로 관찰하면서 조금 더 내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리고 내가 자연의 일부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을 이제 고려하는 그런 리필숍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샵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서 매달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지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일 체험으로 가셔서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좋은 공연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있네요. 네, 저는 버려지는 모든 물건에 플라스틱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이제 폐업하는 그런 웨딩홀, 뭐 가게, 그다음에 오피스 이런 부분에서 버려지는 인테리어용으로 버려지는 조화를 보고 안에 플라스틱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업사이클링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기까지 이르렀을 때 이 과정에서 발견한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회 용기를 뭐 씻어 버리시고 하실 때 보면은 되게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돌이켜 보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거 뭐지? 무슨 물질이지?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지? 로 시작된 궁금증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활용, 업사이클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딱 저희 세대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거든요. 네. 옷을 굉장히 많이 사요. 오프라인, 온라인 다 많이 사는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교동이라는 동네는 예전부터 구제시장 그리고 네. 최초의 백화점이 있었던 동네다 보니까 의류 파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옛날 구제샵들,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구제샵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굉장히 힙하고 세련된 빈티지 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시간 되시면 예쁜 카페들도 많으니까 같이 가서 빈티지 샵도 둘러보고 새로운 옷을 사기보다 한 번 더 가치를 내가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걸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알려주셨는데요. 세 분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한 가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선민 씨부터. 네, 저는 환경에 일조하는 그리고 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함과 동시에 네. 무용 음성 해설가로서 조금 더 활약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다 똑같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그 장르에 있어서 도전을 매진하겠다.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플라스틱 조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생분해 조화를 개발하는 것에 또 몰두를 해서 폐조화가 결국 이제 사라지게 되기까지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지 씨는요? 저는 한복이라는 전통 의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다른 전통 의상도 업사이클링이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봤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만의 전통 의상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들도 한번 업사이클링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생겨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생각과 반성을 많이 하게 네.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 세 분의 활동이 앞으로 더 왕성해져서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아침마당 대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면서요. 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것들이 지구를 참 불편하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지구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은 좀 불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불편함은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오늘 방송 시청하신 분도 이런 생각 조금은 하셨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